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많은 이들이 이제 나스닥의 상승은 끝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오십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인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이번에 입고된 탈모 비타민, 탈모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스킨, 네일 쪽에 굉장히 효과적인 강력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미주놀 팀장도 직접 복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고요. 많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렛츠고!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자, 먼저 차트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나스닥의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핸드폰, 셀폰 모델이 두 개잖아요.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이제 이게 뭐죠? 이 애플의 iOS와 안드로이드의 이게 또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 쓰다가 갤럭시 가거나 갤럭시 쓰다가 애플 오거나 이제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쵸? 애플 아이폰 쓰셨던 분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시게 되고 이 안드로이드 갤럭시 쓰셨던 분들은 계속 갤럭시를 쓰게 되는데 사실 가장 최신형의 모델을 쓰는 분들도 냉정하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바꿀 때가 되어서 바꾼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족스럽진 않은데 마땅히 이 폰 말고 다른 폰을 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또 바꾸게 되고요. 갤럭시 쓰신 분들은 또 다른 갤럭시 폰으로 쓰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은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강력하게 이끌고 왔던 시장이거든요. 그 마켓인데 나스닥이 아니고는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그런 대체 마켓이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가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차트를 보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2018년 가을의 조정장. 이때가 2018년 때 나스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조정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닷컴 버블 이후에 2018년까지 상승했던 이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그어보면 노란색입니다. 노란 줄.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나스닥, 현재 지금 나스닥 우리 이 모습이 이 노란색 선 위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코로나 조정장이라고 쓴 이 서클 원을 가만히 보시면 코로나 때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3대 지수가 다 쭉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얼마 전에 전고점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었던 14175.12까지를 파란색 줄로 쭉 한번 그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나스닥 2018년 조정장 하락했던 그 저점부터 시작해서 자 지지선과 상승선을 한번 두 줄을 쫙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 나스닥의 지수가 이 두 선 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즉 2018년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의 윗선 너머에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에 보면은 그 약간 타원형 직사각형으로 오버밸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14175.121을 기록했던 조때 그렇죠? 올해로 따지면은 이제 2월이 되겠죠. 1월에서 2월 요때가 사실은 나스닥의 오버밸류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연준은 말할 것도 없고 별로 미국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느냐? 반대였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재선이 됐으면 어땠느냐? 전 똑같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작년에 코로나 조정장의 저 파란색 라인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고치 올랐던 줄을 쫙 제가 파란 선으로 그었잖아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상승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스닥의 지수가 이 파란색의 라인을 그대로 계속 따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언뜻 봐도 역부족인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돌려 말하면 제가 밑에 박스 아래 위에 똑같은 말을 써놨죠. 의도적인 끌어올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은 의도적인 끌어올림.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네 발 자전거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국민학생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뒤를 잡아주셨어요. 자전거를 탈 때.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바퀴를 빼고 자전거를 탈 때. 그래서 뒤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아주고 쭉 밀어줄 때는 정말 안심이 됐죠. 안심. 어떤 안심? 뒤에 아버지가 잡아주니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보조 바퀴의 역할을 충분히 아버지가 해주셨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시키시다가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쭉 미시더라고요. 마치 쇼트트랙 선수들이 바톤 터치하고 이렇게 미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전봇대 들이받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잡아주다가 이렇게 쭉 미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는 그게 없어도 미는 탄력으로 제가 쭉 나가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자, 지금 나스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 1년 동안은 뒤에서 제 자전거를 잡아주셨던 아버지처럼 연준과 이 행정부가 미국의 이 지도부가 저 월가, 저 워싱턴 모든 정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왜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냐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전 국민들이 패닉 상태였잖아요. 저도 미국 생활 20년 만에 락다운 되는 걸 처음 봤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동네 마켓에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처음 봤고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작년 1년 전에 제가 찍었던 히사모 영상 하면서 LA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완전 죽음의 도시로 바뀐 모습들 영상을 찍은 것을 다시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1년 전엔 이랬지. 근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요. 근데 그 역할이 이제는 끝난 거죠. 이제는 혼자 자전거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탄성으로 이렇게 계속 올렸던 탄성으로 시장이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거죠.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나스닥의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상승 추세선이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꺾일 뻔했는데 가까스로 반등을 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 분석만을 본다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두 주가 굉장히 나스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저는 이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쭉 원래 N자형 모양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 노란색 밑으로 떨어져서 저 지금 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느냐. 근데 사실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 한들 이제 2018년 가을 조정장부터의 상승 추세선은 꺾인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재 지수 기점으로 봤을 때 하락은 이제 10% 이상 나스닥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얼마든지 나스닥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 나스닥 지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미 통찰력 있는 분들은 보셨죠? 나스닥 지수의 분봉 움직임하고 테슬라의 분봉 움직임하고 팔란티오의 분봉 움직임하고 굉장히 90%가 일치하면서 움직여요. 일치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전히 다음 주도 그렇고요. 당분간 금리에 따라서 나스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가 오른 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4개월 전에 금리가 0.7이었는데 지금 1.7까지 올랐으니까 몇 배입니까? 그렇죠? 2배 이상 오른 거는 자명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미국 현지에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당할 만큼 당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일터에 당당히 나가는 것처럼 시장도 이 금리에 대해서 금리는 이제 2%가 넘어갈 겁니다. 2%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시장은 금리에 적응할 거예요. 금리에 적응할 겁니다. 즉 2%가 된다 한들 적응할 겁니다. 적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그렇게 금리에 나스닥이 일비희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의 그 기술주 종목들은 그러면은 계속 홀드해야 되느냐? 그거는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좋은 우량 종목들은 당연히 버티셔야죠. 올라가니까. 하지만 나스닥에 편입돼 있다 한들 우량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 그 다음에 박스권에 갇히는 종목들은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움직이는 가치주, 제가 일전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치주, 은행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그 다음에 내수주라든지 다우의 종목들, 러셀 2000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함께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바이든과 해리스는 4년 후에 재선에 성공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정치인들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끌어올렸다가 4년, 3년 차 됐을 때 폭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탄성으로 가는 게 내버려 두지만 선거 앞두고 계속 끌어올리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으로 3년 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인 끌어올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우리가 또 주식에서 좋은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훈련과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를 힘나게 하는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부탁합니다. 바로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화이팅!